어떤 순간에는 그냥 소외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당신이 메시지를 보내면 그는 읽기만 하고 답장을 하지 않죠. 당신은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친절하게 대하려 하지만 무시당하거나 많아야 그냥 참아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게 당신을 흔들죠. 당신의 머릿속을, 하루를,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흔들어 놓아요. 사실 누구도 자신이 누군가를 쫓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문득 깨닫게 되면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죠. 잘 보이려고 애쓰고 과하게 설명하고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게 받으면서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사람들이 좀처럼 말하지 않는 어떤 두려움 때문이에요. 선택받지 못할까 봐라는 두려움.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두려움은 당신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지, 무엇을 받아들이는지, 심지어 아무 말 없이 있을 때조차도 당신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쳐요. 당신은 점점 자신을 맞춰가기 시작하죠. 함께 있기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뭐든 하게 되고 까다로워 보일까 봐 자신의 의견을 억누르게 되고 자신의 존재감을 줄이면서 불편을 주지 않으려 해요. 그러다 보면 점점 자신과 멀어지고 자신을 작게 만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이 자존감 부족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건 에너지의 문제예요. 자신이 어떤 걸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느냐의 문제, 요구가 많아 보일까 봐 두려워서 무엇을 참아내느냐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는 법을 배워왔느냐의 문제예요. 이 영상은 마법 같은 공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현실적이고 솔직한 대화예요. 당신이 지금 자신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기 시작하고 애원하거나 쫓아가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의미 있게 느껴졌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이런 콘텐츠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여성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어쩌면 당신은 의식하지 못한 채 애정은 얻어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을 수도 있어요. 기쁘게 해주고 양보하고 항상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마치 사랑이 일종의 거래처럼 느껴지게요. 당신은 행동하고 내어주고 맞춰가며 언젠가 그가 이 모든 걸 보고 머무르기를 바라죠. 하지만 문제는 당신이 그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당신은 점점 더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받아들여지려고 할 때 내뿜는 에너지는 결국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의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가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왔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며 살게 되면 당신은 자신과의 연결을 잃게 돼요. 그 사람의 반응, 그러니까 답장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평소에 어떻게 대하는지를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불안해지고 불확실해져요. 계속하기 전에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 남자 안에 저항할 수 없는 욕망을 불러일으켜 그가 하루 종일 당신을 생각하게 되는 장면을요. 제 이북 20개의 매혹적인 메시지에서는 게임 없이도 진짜 끌림과 연결을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게 만들고 싶다면 여기에는 여성의 자기 자신만의 자석 같은 에너지를 깨우는 비밀이 있어요. 제 이북 두 여성적 매력의 비밀에서는 어떻게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그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는지 게임 없이 매혹적인 존재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세요.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사이클이 반복된다는 걸 당신이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신은 더 많이 노력하고 덜 말하고 주어진 걸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럴수록 더 큰 결핍이 생겨나요. 절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구멍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 결핍감은 그 사람의 부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자기 자신 곁에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당신은 여전히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는 사람의 인정만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에네오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비롭고 멀게 느끼지만 사실 그건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조 디스펜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몸은 모든 생각과 감정을 전기적, 화학적 신호로 저장한다고요. 이 신호들이 모여서 당신이 온 세상에 가지고 다니는 내부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 기후가 불안, 두려움, 자기 방어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은 당신이 늘 경계 모드에 있는 것처럼 반응하게 돼요.
마치 나는 또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마지막 만남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모든 말을 조심스럽게 고르고 있었죠. 실수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 따라 당신의 몸은 어깨가 긴장되고 호흡을 억누르고 미소도 참게 되었어요. 그 생각과 감정이 결합해 당신이 내뿜는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상대는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운을 느끼고 결국 멀어지게 되는 거죠. 디스펜자는 이것을 마음과 마음의 일치, 즉 마음과 마음의 일관성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같은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충분하다고 머릿속으로 반복하지만 몸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나오는 메시지는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주파수는 혼란스러운 반응을 끌어옵니다. 마음과 몸이 안전함과 자기 존중으로 일치할 때 신호는 변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무게 없이 말하고 숨쉬고 움직입니다. 실제로는 혼자 카페에 나갔는데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당신의 평온한 존재감을 느끼고 대화를 걸어오는 그런 날과 같아요. 자석 같은 매력은 연습된 미소나 옷차림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일관성에서 나오는 행동 하나하나의 온전함입니다. 이 일치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판단 없이 그 감정을 허용하면 이미 다른 감정을 선택할 공간이 생깁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당신 편인 감정을 말이죠. 더 강해지거나 더 차가워지거나 무관심해져야 존중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이 너무 많이 상처받은 후에 마음을 닫기로 결심합니다. 실용적이고 자제하며 계산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되죠. 하지만 그건 강함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보호만 하며 사는 것은 온전함의 반대입니다. 여성 에너지는 근본적으로 성별이나 외모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존재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것, 공격적이지 않지만 확고하게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 거기 있으면서도 무조건 내어주지 않는 것. 자신을 선택하는 여성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 좋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의 중심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메시지 수나 제대로 줄 모르는 누군가의 관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더 조용한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재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끝날 때, 자신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으로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분노가 아닌 명확함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명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할 때, 애원하거나 자신을 없애지 않을 때 세상은 그것을 알아챕니다. 그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때문에 취약한 것과 온전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온전한 사람의 에너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크게 소리내지 않지만 숨지도 않아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존중을 불러옵니다. 이 선택, 자신을 먼저 두는 것, 누군가가 당신에게 한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그 자리에서 나올 때 당신은 선언도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쫓아다니지 않으면 관계의 역학이 변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무언가를 찾고 불안해하고 무언가를 채우려는 움직임이었다면 이제는 존재 그 자체가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눈에 띄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저 존재할 뿐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자동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싶고 그가 올린 것을 확인하고 싶고 모르는 척 말을 걸고 싶어지는 그 욕구가 느껴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충동이 진짜 그리움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건 잊히는 게 두려워서 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면 선택권이 생겨요. 그리고 그가 오지 않아도 자신과 함께 있기 선택할 때 자신의 중심을 되찾을 공간이 생깁니다. 이 말이 그를 붙잡으려고 뒤쫓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역할을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부족함의 논리에서 벗어나라는 뜻입니다. 진짜라면 그도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당신이 다르게 행동할 때 상대도 느낍니다. 언제나 당신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리듬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채죠. 그리고 그가 함께 하길 원한다면 움직여야 할 겁니다.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알게 됩니다.
접근이 보장되지 않으면 의도가 드러납니다. 떠나는 사람, 조종하려는 사람, 깨어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심은 더 이상 그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그의 반응에 의존해 기분을 맞추려 하면 중요한 당신의 힘을 스스로 내어주는 셈입니다. 감정적 자립은 그가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먼저 당신 스스로에게 지지와 위로, 수용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돌봐야 할 사람이 바로 자신입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직선적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강하고 자신감 넘치지만 어떤 날은 불안이 강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우려 하지 않고 그저 관찰합니다. 그 관찰이 당신에게 다르게 행동할 선택지를 만듭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 근원이 되면 이전에는 결핍에서 나온 충동적인 결정들이 더 차분하고 의식적인 곳에서 내려집니다. 밖에서 찾지 않아도 이미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연결이 덜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진실한 관계가 됩니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한 자신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마치 단단한 기반을 쌓아가는 것과 같아서 누구도 쉽게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는 안전한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상대에게 의존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그 조용한 힘, 진정한 존재감이 진정으로 당신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을 붙잡게 합니다. 이 자립은 욕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멈추고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기분을 바꾸는 일이 거대한 프로젝트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작은 변화들이 일상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큰 한 걸음입니다. 간단한 방법 하나는 잠시 시간을 내어 숨을 고르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든 잠들기 전에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의식의 공간만으로도 당신이 내뿜는 에너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일기일 수도 있고 그저 단어 몇 개를 적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면에 갇혀 있던 것을 밖으로 꺼내면 머리가 맑아지고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미적인 기준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움직이고 내게 맞는 음식을 먹고 충분히 자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세상 속에서 발산하는 진동과 태도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방식을 주의하세요. 우리는 종종 친구에게 할 말보다 더 엄격하게 자신을 대합니다. 판단 대신 호기심으로 바꿔보세요. 지금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 뭘까?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조금씩 자신을 관찰하고 존중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은 당신이 내뿜는 주파수를 조정하는 것과 같아서 그 새로운 에너지와 맞는 것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관심을 애원할 필요 없는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을 우선순위에 둘 때 무언가가 변합니다. 그것은 단지 마음속의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이 공간을 차지하는 방식,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무엇보다도 내뿜는 에너지가 변합니다. 그 에너지는 허락을 구하거나 관심을 애원하지 않는 이미 완전한 존재의 그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느낍니다. 갑자기 당신은 불확실했던 존재에서 명확하고 단단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과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아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 조용한 확신이 그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두 번째 자리를 받아들일 사람이 아닌 당신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는 당신이 그를 기쁘게 하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더 많이 듣고 진짜 원할 때만 마음을 열고 그의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당신 스스로 온전히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를 일으킬 때 그는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있었던 여자가 더 이상 항상 거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자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우선순위가 될 때 인생은 당신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생각하고 느끼는지가 아니라 만약 그가
당신의 삶에 남고 싶다면 진짜로 당신을 보고 노력하고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변화는 단지 누군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온전한 사람은 애원하지 않고 쫓지도 않습니다. 그가 옵니다. 그리고 당신을 잃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결국 당신이 받기를 바라는 사랑은 당신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주길 바라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당신의 존재에 무언가 변화가 생깁니다. 완벽하거나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실하며 자신이 느끼는 것과 원하는 것을 용기 있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다른 사람에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당신 삶에 들어오는 어떤 관계라도 건강하고 존중받으며 상호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자신을 잃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서두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 당신을 온전히 볼 준비가 된 사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합니다. 당신은 관심을 애원하거나 누군가를 붙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길은 인내와 자기자비를 요구합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내딛는 모든 걸음, 작더라도 당신을 얽매는 것에서 멀어지고 당신을 강하게 하는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니 거울을 볼 때 상처 입은 과거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세요. 자신을 존중하고 돌보며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한 여성을 보세요. 그 여성이 되었을 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가 알아차리고 원하며 무엇보다도 당신을 잃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